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판다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5번, 4번, 2번, 1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은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날지예요. 이 사람은 뭔가 릴렉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샤워한 직후 본인이 뭔가 너무나도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고 해요. 이걸로 봐서는 본인이 행복의 어떤 원천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같이 하고 싶었던 어떠한 감정을 아직도 마음속에 미련처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안락할 때, 본인이 기분 좋을 때, 본인이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불신감이 있으셨네. 이게 처음에는 서로 간의 신뢰감을 갖지 못했어. 신뢰감을 갖지 못해서 약간 경계가 있었던 그런 관계였었다. 어쩌면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는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나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툭툭 찌른다거나 츤데레같이 이렇게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툭툭 찔러대면서 츤데레같이 뭐를 던져주고 간다거나 해주려고 하면서 약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은근히 약간 말을 귀엽게 한다거나 혹은 뜬금없는 어떤 말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이네. 자꾸 눈에 들어오네. 이거는 무슨 감정이지? 라고 하면서 오묘한 감정,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묘한 감정을 점차적으로 느꼈던 그런 관계였다. 자,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볼게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 최선의 최상급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70%까지는 내가 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한 건 아니야. 왜냐? 상황이 안 됐고 이 아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게 했던 어떤 요인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관계가 완전히 어긋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여러분들하고 멀어진 시점에 이 관계는 서로 간의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담감들, 그리고 산 넘어 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누군가, 이런 것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들, 다른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뭔가 관계가 진전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 과정 안에서 협의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관계는 결국엔 끝이 날걸. 여기서도 보면 부정카드 나란히 있습니다. 부정카드가 나란히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끝이 날 거고, 이 관계가 제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너무 많은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 관계를 방해하는 약간 주변의 상황,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짐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 메시지 카드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요, 한 번 정도는 그냥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소식이 여러분들로부터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런데 이게 그러기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서로 간의 마음이 많이 떠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어떤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대화가 안 되고 누군가는 소통이 안 되고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뜬금없는 연락이 너로부터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행동들 자체가 더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세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더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 미련은 많네. 엄청 많네. 이 터키 옥색 카드는요,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 안에서 너와의 관계, 나도 모르게 이 가정을 생각하고 이 미래에 대한 우리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잘 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좋은 일들 앞으로 많이 만들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분 좋은 어떤 기분을 너와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왜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지 좀 볼게요. 관계가 제대로 흘러나가지 않을 거야, 덧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미련을 갖는지. 여러분들 좋아할 때요, 글래스 나이트, 로맨티스트 카드 나오죠? 이 사람은요, 본인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런 감정을 갖고 계세요. 겉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너를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을 만큼 나는 너를 좋아했고 사랑했다. 내가 생각 외로 너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기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충분히 나의 의지로 다시 되살리고 잘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좀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자기 의지가 그만큼 도출이 되지 못했던 거는 환경적인 요인, 자기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본인을 탓하는 느낌이 좀 많은데요, 이 사람은. 자, 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미련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환경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마음의 짐, 마음의 빚, 이런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극복이 제대로 안 될 때 본인 스스로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 관계를 내가 조율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미련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놓고 온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으스러지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궁금해지고 집착이 생기고 이 사람이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관계를 잘 고민해야 돼. 내가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어떤 가치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이 관계를 약간 부정적인 어떠한 문닫음, 폐쇄, 이런 것들, 이젠 끝, 완전한 종결, 이런 거를 하려고 마음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의 이상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왠지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고,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지막에 데스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도 높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의 어떤 부딪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 데스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완전히 종결을 쳤다라고 하더라도 이 데스카드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리버스, 다시 한번 탄생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 이런 것들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0개의 이모션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안 하던 행동들을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마음속에 어떤 미련이 있는 거를 본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주체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수호천사님은 choose a new direction. 어차피 다른 길로 가기로 했잖아, 다른 길로 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상처들,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요인들, 서운한 것들, 이런 것들 용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차피 다른 길로 간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톡 건드려보는 어떠한 연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커플일 수 있다. 그래서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를 그다지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어떤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관계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덜어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뭔가 단시간에 이 관계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행동의 어떤 궁금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수호천사님의 이런 의견을 비롯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현명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 여러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할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지, 이 사람이 평상시 행동을 할 때, 평상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날지에 대한 카드예요. 파이브 오브 컵스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무언가 본인이 일이 안 될 때,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이 우울감에 빠질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엉덕이 되어줬던 거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그간 많은 위로를 줬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약간 나의 키다리 아저씨같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뭔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데블카드, 여러분들 스킨십이 좀 먼저 좀 시작이 됐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굉장히 약간 이성적인 매력에 혹해서 두근두근 설레이고 이 사람만 보면 짜릿짜릿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지 않았었나. 굉장히 약간 스킨십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약간 두근두근했던 사람이 좀 누군가는 있으셨어요. 그리고 관계가 서로 간에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과시 이런 것들도 좀 하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좀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고 약간 이래서 굉장히 약간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커플보다는 이성적인 어떤 접점, 스킨십 이런 게 좀 다소 빨랐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볼게요. 자,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이 사람도 일상 속에서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는 뭔가 튀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너에게 맞춰가려고, 그리고 일상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행복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노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관계의 엄청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뭔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힘들 때, 상실감을 느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서부터 10까지를 다 이 사람에게 맞춰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볼게요. 과거의 시점에 선택의 문제다. 이거는 본인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으셨는데 여러분들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진짜 군대를 갔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안 좋은 곳을 막 가게 됐다거나 연수원 아니면 되게 막 멀리 유학을 갔다거나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 갇혀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답한 어떤 흐름 속에서 충동적인 어떤 이별, 충동적인 멀어짐 때문에 굉장히 약간 이 관계는 나의 선택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일신의 어떤 구속, 약간 이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약간 군대라든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약간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막힌 상태 때문에 길을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그러한 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충동적으로도 이 관계를 다시금 살릴 수가 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관계의 약간의 여지는 본인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서로 간의 즐거움을 회복되길 바라고 있네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네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어떤 행복감, 서로 간의 약간 즐거움, 서로 간의 약간 행복한 누리는 어떤 풍요로운 어떤 흐름,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어떠한 흐름,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관계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약간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을 잘 꽁짝을 잘 맞춰서 서로 간에 약간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카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주 우울해 보이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재미 카드, 요것도 이제 뭔가 금성의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금성의 기운은요, 로맨틱, 감정, 사랑, 아름다움,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약간 긍정적인 관계성을 이 사람은 바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잖아요. 보너스. 이전보다는 더 나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이 사람은 바라고 있는 거고. 단 이게 웰빙 카드, 행복 카드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긍정의 카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서로 간에 어떤 밥을 먹는 자리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멀어질 때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뭔가 여러분들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건 이 본인이 마음에 어느 정도 약간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100% 미련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30에서 40% 정도 남아있다. 어느 정도 희망을 품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탱천하는 미련의 지수는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이 관계 확실성을 본인이 확신을 못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에게는 다른 이성이 현재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소식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불확실성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얘에게 솔직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의 관계 마지막이 좀 찜찜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체리엇 카드 그리고 소드킹 이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뭔가 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솔직하게 달려가서 무언가를 어필하고 싶고 이성적인 나의 판단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약간 그런데 확실하지 않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본인의 불안감 그리고 본인의 약간 미련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대문자 티 같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밤에 딱 집에 딱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녹일 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막 불현듯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추억. 이런 느낌이에요. 딱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나. 근데 본인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나. 이거는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해요. 확실히 내가 가지고 너에게 뭔가를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성을 벗어나서 본인이 약간 심신이 부족해지고 심신이 약간 피로해질 때는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좀 볼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퀸 오브 소드, 이 퀸 오브 보이세스 나오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좀 되게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마치 싸움이 계속 ING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본인도 마음의 마상을 계속 입는 거야. 본인도 마상을 입으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연애의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약간 자기주관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5개의 이모션스가 나오는 거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상실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감정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하고 후회하고 이런 감정이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서 계속 지켜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본인이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선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바람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지 내가 너에게 굉장히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스스로도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관망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SNS 하시면 SNS 프사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만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이 굉장히 산만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어느 하나도 메이저 카드가 없어요. 앞으로 변하게 될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우후죽순 좋았다 나빴다 정리했다가 다시 생각이 났다가 약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렇게 테이크 액션. 상대방이 너무나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당차지 못한 사람이고 본인이 어떤 결격사유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호천사님은 사실은 난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이렇게 주변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 마음이 가는 거는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꼭 잊지 마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할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지요. 이 사람은 무언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무언가 행동력 있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할 때, 도전을 해야 될 때, 바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사람에게 존재감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나 봅니다. 무언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응원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좀 배려를 해줬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매지션 카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처음에 누군가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 말빨이 굉장히 좋은 사람, 어쩌면 예술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군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잘난 맛에 흡입력 있게 반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 느낌 때문에 반한 느낌이 있고 서로 간에 약간 농담의 케미라든가 티키타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맞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관계가 아닐까. 즐거움을 쉐어하고 새로운 카페라든가 새로운 여행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봤던 그런 관계였다. 둥실둥실 원활하게 흘러갔던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연임은 분명한데 지금 뭔가 불안한 흐름이 있으니까 이 리딩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볼게요.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한 반
60%? 요 정도만 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도전을 안 했던 것 같아. 요 정도까지는 너에게 다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 요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 상대방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7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니까 이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8, 9까지 했대요. 오버해서 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줬고 이 관계 즐거움, 이 관계 행복, 이 관계의 두근거림, 설레임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볼게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는지. 무조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약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문제는 서로가 움직이지 않는 것, 서로가 약간 자존심을 지키는 것, 서로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는 평화주의자, 누군가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 누군가는 회피형,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문제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분명히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막연하게 이 관계가 다시금 잘 될 수 있는 어떤 선상에 다시금 들어가지 않을까. 서로 간의 우호적인 감정으로 배려를 해주는 연애 초의 감정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까. 서로 간에 약간 평화로웠던 그런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소극적인 시기고 앞으로 이 관계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회복이 되리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소극적인 시기가 지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그리고 이런 잠수 그리고 어떤 회피를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약간 애착, 애정, 감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멀어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고 있네. 연락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은. 이게 둘 중 한 명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긍정적인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에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보면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좀 진짜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식이라든가 상대방의 제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의 시간, 우리 간에 갖고 있는 어떤 결격 사유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계, 조언을 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이 관계에 이렇게 멘트, 조언 이런 거를 톡 던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지연,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브레이크,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방해, 손실 요인을 극복을 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 방해 요인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이 관계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관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은 있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멀어졌는 시점이라든가 지금 시점이라든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좀 정리를 좀 제대로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미련 지수가 화이트 카드 모아님 도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 심리를 갖는 거는 상대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감정은 상대방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7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9까지 내가 너에게 노력을 했는데 이대로 놓치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다. 덧없다.
우리의 관계는 진짜 끝난 것일까? 우리의 관계는 뭔가 왜 불안한 것일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도 나에게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왜 그러는지 우리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놀래야 놔지지 않는. 이거 진짜 보상심리네,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에게 순수한 마음을 줬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나갔던 어떤 추억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데 뭔가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을 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내가 그동안 노력해왔고 나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뭐 오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7이 데드라인인데 너한테는 9까지 했어. 야, 그 정도면 진짜 네가 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어떤 노력을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억울한 감정을 좀 갖고 있어요. 억울하대요. 억울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서로 간의 스킨십이라든가 속궁합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못 놓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아직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약간 육감적인 매력을 아직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놓지 못하는 느낌. 근데 그 옆에 카드들이 이 주얼 라이트 그리고 글래스 6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이 든 거예요. 정이 든 건데 좀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고 내가 너에게 진짜 순수한 마음을 다 이렇게 여러 제 껴갖고 보여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나를 그렇게 인정을 못하니?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느낌 때문에 내가 너에게 했던 어떤 행동이 너무 덧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좀 놓지 못하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변할지 한번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변할지. 또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된다. 내가 솔직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얘기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행동력 카드죠. 행동력 카드가 나온다는 건 연락을 한다는 소리죠. 자기의 억울한 감정,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어떤 육감, 육감적인 어떤 느끼는 자기만의 어떤 꽂혀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오실 가능성이 높죠. 내가 너한테 진짜 분통이 터져서라도 다시 내가 뭔가를 어필할 거야.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을 내가 도저히 못 놓겠다. 내가 억울하다. 그런 느낌. 어떻게든 찔러보겠다. 칼을 뺀 김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좋던 나쁘던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린애들 같이. 근데 본인이 손해를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민을 할 거야. 어느 쪽으로 어떻게든 행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행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조율하신대요.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야. 머리를 쓰는데 내가 저울질을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내 할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한번 해주고 내 할 말을 해줄까? 내 할 말을 할까?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데스카드는 관계가 멀어진 관계 안에서 데스카드가 나오면 리버스의 의미가 있듯이 이 사람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뜬금없는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매력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도 매력 있지만 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같이 매력 있는 사람이 너에게 이 정도 맞춰줬으면 너도 나를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니? 너의 기준치가 9라고 하더라도 10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원래는 7밖에 안 된 사람인데 너한테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 그러면 네가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나의 어떤 행동을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니?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니? 이런 느낌.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분통 터지는 어떤 답답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싶어 하고, 칼을 뺑기며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요리조리 머리를 써서 막 저울질을 하면서 본인이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쪽으로 조금 여유 있게, 좀 어떤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하자. 자, 여기서 메이저 카드들만 봐도요, 여러분들 데블 카드, 이게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굵직굵직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이게 데블 카드, 저스티스 카드, 데스 카드, 엠프레스 카드 4장이나 나와요. 이게 둘, 넷, 여섯, 7장 중에서 4장이나 나와요. 굵직굵직한 생각들. 이 진짜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분통 터진다, 억울하다,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조금 고민해보고 재보겠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런 행동을 완전히 끊고 싶다, 다시금 무언가 내가 움직이고 싶다, 죽었던 것도 살리고 싶다, 이런 느낌. 일단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했던, 말하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관계, 잘 되면 좋지만, 나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찔러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행동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이 사람이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아이고, 옆집 천사님들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구경하시고 계셨나봐.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보면 렛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놓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7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9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해줘야지만 만족하는 어떠한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놓던,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놓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의 가치관의 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곧이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꼭 잊지 마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 여러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할까 리딩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까? 이 사람은 자기 행동에 제약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할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사지를 못한다거나, 커피숍에 가가지고 혼자서 약간 멋들어지게 무언가를 분위기 있게 책을 딱 읽고 싶은데 쪽팔려서 못 가겠어, 혼자는 못 하겠어. 자기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제약을 느낄 때, 제한점을 느낄 때, 본인의 어떤 욕구가 절제가 돼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나 봐요, 이전에.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게 시작이 됐네. 이 관계는요, 처음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시작됐어. 이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요거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채우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상상의 나래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각외로 신뢰감이 빨리 깨졌다.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려고 하는, 은근히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하면서, 주입식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합리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무조건 약간 타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관계가 종결이 되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 이 사람은 자기도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고요.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관계를 망쳐버렸어. 내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내가 더 안 좋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는 되시는 분이네.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했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는 어떤 회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끝날 거야. 이 관계는 불안해질 거야. 서로 간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흔들리고 시끄럽고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흐름들이 관계에 난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으로, 서로 간에 약간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익숙해져서 다시금 어떤 만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친구로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질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래서 다시금 안정적인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지 볼게요. 모르겠다는데, 복잡하다는데,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등반하는데 아래는 그냥 따뜻해. 근데 위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있고 눈이 쌓여 있고 거기다가 먹구름까지 이렇게 있어. 그럼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본적인 어떤 먹구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눈이 조금 녹고 날이 조금 따뜻해져야 되는데 안 녹습니다.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이 결격사유가 기존에 있는 어떤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성격적인 어떤 차이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남에게 앉으려고 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정을 잘 하려고 하진 않아. 근데 또 본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네. 이 사람이 뭔가 우리의 관계는 또 싸울 거야. 악의적인 경쟁, 소모적인 싸움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약간 건강만 악화가 될 것 같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뭔가 답답하고 불통의 느낌. 연애가 발전이 되지 못하고 연애가 부정적인 흐름이 될 거야.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만 해결이 되는 누군가 양보를 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보단 더 좋아질 수도 있지 뭐.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조언, 직접적인 도움 이런 거 다 포함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어. 내가 해결하기에는 이 관계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은 서로 간에 화해하고 좋게 지내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할 때 서로 간에 약간 성격의 차이 이런 거를 극복하라는 게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미련 지수는 없어요. 그렇게 미련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사실 미련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지멋대로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격 차이라고 이 사람은 뭔가의 프레임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조 카드를 뽑아보면 우리의 관계 완전히 끝났잖아. 이제는 싸울 만큼 싸웠고 서로 간에 안 맞는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신뢰감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신뢰감이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의지가 가면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막 자존심 세우고 약간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신뢰감이 깨졌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이 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성격의 결함, 성격의 차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지수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답답해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나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 완전히 접었을까? 약간 그런 답답한 마음. 이 사람은요, 되게 특이한 게 내가 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 나는 나의 포지션을 바꾸진 않을 거야. 내가 너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거야. 나도 나만의 자존심이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나 좀 다소 아쉬운 느낌도 좀 생기긴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래도 행복했었고 좋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이상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높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의 여지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도 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더 걱정이 되고 눈앞에 보이면 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사람 마음속에서 드는데 또 내가 힘들고 내가 마상을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나르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르의 성향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신 똥고집, 황소고집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이저 카드를 보면 더 문 카드, 더 스타 카드 이게 완전히 상반된 카드거든요. 그리고 행드 뮤직 카드 굉장히 상반된 카드야. 더 문 카드, 행드 뮤직 카드는 본인이 어떤 답답한 속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약간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카드고 더 스타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느 카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행동력 카드가 없어요. 행동력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이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면 뭐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약간 그런 느낌. 엄마한테 막 혼나. 총채를 들고 막 이렇게 맞으면서 혼나. 야, 이놈의 새끼야. 약간 그러면서 막 혼난단 말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근데 엄마는 뭐 그렇게 잘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잘못한 거 맞지. 근데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 일상 속에서 본인의 어떤 행동이 제약이 될 때, 그리고 어떤 대화의 상대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불확실성은 본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행동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There's something better.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조언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거야. 너도 알잖아. 이 사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네가 아까워. 왜? 왜 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근데 굳이 why?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수호천사님 마음속에는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꼭 기억해 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미련, 그 사람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할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지 이 사람은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무언가 모호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이 산발적으로 많아질 때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자기 전에 생각이 복잡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질 때 생각이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가 많아질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세븐 오브 컵이 처음부터 나오네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관계가 처음에 시작됐던 시점에는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 상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저런 게 좋을 것 같다,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해줄 것 같다, 이렇게 해줄 것 같다라는 나만의 육감,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관계의 시작점이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누군가는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가치관이 맞다, 이성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성분이 조금 더 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남성분이 연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이 너무 세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기 똥꼬집에 자기는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믿는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서로 간에 맞춰주는 누군가의 어떤 넓은 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풍요로운 관계, 누군가는 리더십,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풍요로운 관계가 좀 지속은 됐을 수 있겠다. 맞춰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주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상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었는지 아닌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내가 더 잘했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느낌도 좀 갖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했냐? 나는 잘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고, 상대방은 확실히 분명하게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할 거는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진 시점,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했었는지 볼게요. 현실적인 카드가 나오긴 하네요. 이게 이기적으로 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자기 입장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게 현실, 누군가는 자기 상황을 묻고 있는 어떤 현실,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도 욕망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애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장거리,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직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 환경적인 요인이 이 관계를 제약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연애에 있어서 원활한 흐름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묶여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 관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 관계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타협을 하기를 바라네요. 누군가 이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의 조언,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타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나는 사실상 내 고집을 쉽게 꺾지는 않아. 내 고집이 쉽게 바뀔 만큼, 내 생각이 쉽게 바뀔 만큼 이 상황에도 크게 어떠한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변수가 없고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협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합격, 누군가의 입학, 누군가의 새로운 어떤 취업, 이런 것들, 누군가의 시작, 사업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이 관계 방해 요소가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방해 요인의 어떤 타협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한결같이 너를 바라보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관계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 요인은 해결이 되고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잘 모르겠대요. 이게 미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놓고 떠나왔던 어떤 남아있는 감정, 미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허전함이라고 익숙함에 좀 멀어진 허전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여러분들과의 이별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멀어진 어떤 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깊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남아있는 감정을 다 불태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야지. 각자의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제는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안정적인 신뢰감 있는 어떤 미래 안에서 이 관계, 내가 어떤 아픔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불태웠기 때문에 나의 이런 남아있는 감정이 너에 대한 어떤 미련인지 아니면 아련한 감정인지 익숙함인지 미안함인지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 불살랐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아팠다. 너도 아팠겠지만 나도 충분히 아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6개 소드는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 관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가 지금일 것이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커져갈지 한번 변할지 한번 볼게요. 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스탠스라든가 여전히 나의 어떤 환경상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유지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 되지? 일부 억울한 감정도 갖게 되고 일부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무의식이 막 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현명해야 되고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뭔가를 굉장히 후회를 하신대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제정신인 상태로 그때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 내가 일부 억울한 감정도 갖고는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 이런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좀 굽혀야지만 이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게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여지를 주고 이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미안한 감정이라든가 억울한 감정 이런 거를 복잡다단하게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웨이저 카드들을 뽑아보면요.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진중하기는 해요. 이제 행드 뮤즈랑 그리고 엠퍼러 카드가 떠요.
자, 여기 거기다가 또 데블 카드. 요 세 장이 다 메이저 카드인데 이 사람이 주력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요 나머지 생각들은 약간 기타 등등의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나는 나의 센스를 아직은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 너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일부 억울한 감정도 갖고는 있지만 내가 일단은 이 관계를 좀 되돌아보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사람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감정적인 부분, 이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명확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자, 생각해보자, 내 마음을 정리해보자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후회는 엄청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어떤 흐름이 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마음을 정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Not the right time. 지금 당장은 상대방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굉장히 헷갈려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 하나 움직일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여지는 보기는 어렵다. A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향후 1년 안에 1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제일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Listen to your intuition. 여러분들 직관의 귀를 기울여 보래요. 여러분들 직관, 여러분들 육감,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어떤 생각, 이 사람하고 어떤 접점이 다시금 생길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과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만의 명확한 그러한 직관이 이 관계 향후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흐름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라 당장 어떠한 풀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상 가장 잘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네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